네, 여러분들, 일주일마다 열심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뉴지스탁에서 오신 우리 문호준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한번 뵙고 오늘 또 두 번째 뵙는 건데, 네, 오늘 보니까 더 잘생겨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점심 좀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점심에 오랜만에 네. 좀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좀 했습니다. 시장이 빠졌는데 여유가 있었군요. 항상 아. 올라가고 있을 때는 뭐 바쁘셔서 매매가 바쁘셔서 네. 조금 이쪽 저쪽. 저는 하시는 것 주로 같습니다. 그 네네. 기계 쪽, 알고리즘 쪽을 만져서 사실 시장은 거의 못 봅니다. 그래서 오르든 시장은? 내리든 안 보고 네. 그냥 저는 알고리즘 쪽 보다가 오늘은 좀 사실 시장 네네. 또 뭐 글쎄 방송 오는 날은 좀 네, 보고요. 그래도 보시죠. 네, 네. 그래도 네. 매번 뭐 지난주 한 주 제가 이것을 리스탁에서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확률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이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순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1등 종목들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 시장을 안 본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봅니다. 사실 그게 어찌 보면은 좀 더 정확한 압축된 정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 종목들은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상장된 2,000 종목을 그 6개 유니버스 시가총액별로 나누고요. 그 유니버스 내에는 하나당 뭐 300종목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1등부터 300등이 나열이 될 텐데 그 중에 1등하는 종목들만 소개해드리는 메뉴가 유니버스 1등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사실 뭐 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겠고 못 올라간 종목들도 있겠고 아니면 올라가고 있던 종목, 내려가고 있던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이런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상대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좋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B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이 이 코스피 중대형에서는 꾸준하게 1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 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요새는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런 바람이 꾸준하게 불고 있는 것은 맞고 시장 자체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JB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매우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제약은 좀 이따 추천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그 외에는 원익 IPS부터 유니테스트, 비아트론, 그리고 뭐 LG노텍, AP시스템, AD테크놀로지, UTI까지 IT 업종들이 대부분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매주 제가 금요일날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IT 종목들은 웬만하면 1분기에 오릅니다. 업황이 좋든 안 좋든요. 그런 것들은 계절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분석하면 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시즈널 차트라는 걸 보면은 이 유니테스트는 매년 이 시기까지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모든 IT 종목들이 이런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업황이 안 좋으면 못 오르거나 시장이 뭐 금융위기처럼 안 좋으면 떨어지겠죠.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다른 업종 대비해선 덜 떨어집니다.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IT 업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 해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0%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한번 추천까지 드렸던 종목이죠. 동사 같은 경우는 원익 테라세미콘과의 합병 시너지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주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견이 들어가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쉽다는 점에서 100% 승률은 아니지만 정말 쉬운 로직이 있는데요. 저도 뭐 직업이 로직을 짜는 거니까 정말 쉬운 로직이 있는데 좋은 뉴스가 있는데 주가가 안 올랐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좋은 뉴스가 있으면 주가가 미리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난번 금요일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테라세미콘과의 합병 시너지라는 꽤 큰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IT 업종 내에서도 못 올랐다라는 점이겠죠. 추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도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지만 점수는 높습니다. 점수가 높은 거는 다른 종목들은 더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팔고 기관들은 더 사고 이러면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IT가 전일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모멘텀이 끊기기 전까지는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고 또 계절적인 측면에서도 한 4월, 5월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별한 이슈만 없다면요.
비아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지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었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죠. 2016년도에 3만 원이었던 주가가 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도 실적이 또 매우 나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좀 많이 연결 기준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이고 매출액은 거의 8-90% 증가한 것 같고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동양 P&F도 아마 몇 달간 1등 종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 기관들이 몇 번 빼고는 계속 사모읍니다. 여기 보면 모멘텀이 100.99, 그러니까 2000 종목 중에 상위 1, 2등 하는 정도의 수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 거고요. 요즘 들어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사모은다라는 것은 모멘텀이 끊기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투자를 할 때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면은 모멘텀 플레이를 할 거냐, 펀더멘탈 플레이를 할 거냐, 혹은 뭐 믹스 할 거냐인데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겠고요. 모멘텀 1등. 여기는 펀더멘탈은 신경 안 쓰고 수급 거래량 추세만 살아있는 종목들 리스트인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애플의 영향 때문에 그쵸? 뭐 실적이 부진했고 그랬는데 올해는 뭐 애플의 트리플 카메라 적용이나 등등등 좀 관련 실적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 쌍용차는 그 시장이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때는 사실 자동차 종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동차 종목들의 베타 값이 0.55 정도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쌍용차는 코스피죠. 코스피가 1 올라갈 때 얘는 0.5 오르고 1 떨어지면 0.5 떨어진다는, 즉 시장 대비 민감도가 절반가량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종목들은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속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 업종의 성격, 뭐 음식료라는 성격,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베타 지수로도 그런 방어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가 대체적으로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 좋은 시장에서는 보통 안 나오는데 쌍용차는 그래도 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그동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겠죠. 이것도 사실 쌍용차가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없습니다. 물론 SUV 쪽에서의 매출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는 가능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는 또 주요 호재가 있었죠. 모건 스탠리가 지난 6일에 동사에 대해서 면역 항암 치료제 GXI7의 임상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신약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영향이 어제 좀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내에서는 최근 상승폭이 가장 작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제넥신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대장주 격인 혹은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얘도 베타가 1.62죠.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면 후발주자들도 가니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AP시스템 같은 경우도 OLED 쪽 관련된 기대감에 올라가는 모습,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고요. UTI는 지난해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신규 상장한 지 2017년 9월에 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크게 빠졌다가 최근에 오르면서 전고점을 좀 뚫어주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 그 모듈 관련된 그 기업인데 뭐 시장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좋게 평가가 많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등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아, 네. 1등 종목들 하나씩 찾아주셨는데 볼 때마다 이거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셔도 될 만한 주식.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등주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2등주보다는 무조건 1등. 2등주가 훨씬 더 싸더라도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1등주에 왜 집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면서 1등주 시장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요? 네, 업종 볼 텐데요. 뭐 사실 매주 나와서 1등을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좀 메뉴가 많긴 한데 우등 종목 탑 30이라고 얘는 각 유니버스별, 각 시가총액별 1등부터 30등인데 사실 저는 종목을 픽업할 때 여기서 많이 픽업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등주는 이미 올라간 종목들도 꽤 있어서, 그래서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이런 순위들 제가 뭐 시간이 나중에 이렇게 좀
배분을 해서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뉴지스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메뉴를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업종별도 볼 텐데요. 업종별은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네, 어제 그 반도체 IT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쪽 업종이 많은데 반도체가 근데 어제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부동의 1등 자리를 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는 AD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내에서도 1등, AP 시스템, KMH 하이텍, KC텍, 유파워 플라즈마, 성도 ENG 등등등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비슷한 업종들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스마트폰 부품 쪽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좋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LG이노텍부터 상신은 글쎄요 뭐 완전히 이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자화전자는 남북 경협으로도 좀 엮여 있죠. 개성공단 그리고 뭐 인터플렉스, 아모텍 등등 약간씩 엮여 있는 것도 있고 그 비율이 큰 것들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카메라 모듈 쪽이 많이 올라왔고요. 2차 전지 쪽도 어제 강했고 중요한 거는 제약 업종이 순위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약이나 의료기기 쪽. 제약 같은 경우는 삼천대왕제약부터 하나제약, DHP코리아, 유유제약,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는 여전히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저점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 정도만 일축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이어서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종목이 신라젠, 두 번째가 HDC였습니다. 그 전주까지는 제가 IT를 계속 추천드리다가 그러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IT는 이제 그만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좀 오를 만한 업종 중으로 제약바이오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신라젠은 제약바이오에서 대장주격인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중요한 이슈라면은 올 상반기에만 3건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추천드리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면은 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도 보합권 시장 대비해서는 그냥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충분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모멘텀이 끊겼다라는 점입니다. 모멘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잘 사다가 좀 팔고 기관들도 좀 순매도로 돌아섰다라는 점인데 일단은 제가 잡아드렸던 목표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잡아드렸던 게 1차가 82,000원, 2차 목표가가 9만원, 손절가가 7만원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HDC였습니다. 남북 경협주에서도 여러 경협 테마랑 엮일 수 있는 계열사들의 지주 회사인 기업이죠. HDC. 일단은 뭐 현대EP, HDC, 현대산업개발 등 36개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계열 회사들이 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이런 경협 관련된 충분히 엮일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라는 그 섹터의 특징은 뭐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협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좋고 뭐 일례로 저도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철원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카페가 저도 가봤는데 장사 엄청 잘 되던 카페거든요. 철원이요? 철원 그 군부대 앞에 바로 있었는데 제가 철원에서 나왔는데요. 군부대를요? 네. 100골 제가 나왔거든요. 네. 강원도 철원에서 제가 나왔는데. 아, 백골부대 나오셨어요? 네, 그랬었거든요. 어쩌면 이 아우라가 너무 시커하죠? 네. 얼굴이 이제 까만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랬는데 네. 그 카페 매출이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었대요. 아. 왜 그런가 했더니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철원에 사는 그 군 관계자들, 네네네. 뭐 네. 가족들 해서 3,000명을 이제 그 수도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주를 시키고. 예, 이쪽까지 그렇죠? 네네. 이쪽으로 좀 이전을 시키면서 분산을 시키고. 네네. 네, 그러면서 매출이 확 줄었다고. 아. 그 말인즉슨 사실 경협이라는 게 정말 코앞까지 와 있다라는 네네네. 게 물론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깨우치지만 실제로 뭐 네. DMZ 뭐 남북 이런 그렇죠, 평화공원 얘기가 나오면서 네. 거기 또 관련된 주식들이 막 네, 움직여주고 있죠. 네. 네, 지난해에도 실제로, 네. 건설사 대표님들을 우연히 만날 네네네. 그 계기가 있었는데 여쭤보니까 남한 투자는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이제는, 북한 쪽으로 다들 작년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수혜가 됩니다. 아, 왜 되는데.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남북 경협지들도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 수혜가 기대되는 쪽으로 순환매가 네네, 돌면서 그렇죠. 올라가는 네. 건데 어떤 게 올라갈지 몰라요. 순환매라서. 네, 그렇죠. 철도 네. 같다, 농업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주사를 담아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네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HDC도 사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게 변화가 되어 없는데 있네요. 네. 충분히 좋은 흐름, 특히나 이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의 변화 없는 거니까 여기만 안 떨어지면 좋은 흐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까 1등 종목에서 제가 넘어갔었던 하나제약을 먼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지고 나왔고, 하나제약은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슈 측면에서는 꽤 놀라울 정도의 이슈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흡입 마취제 세보플루란과 중증도 진통제인 구연산 페타닐이 50% 넘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30에서 35%로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신규 마취제인 레미마졸란 같은 경우는 일본 먼디파마와 미국 코스모의 임상 3상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요. 1상도 2상도 아닌 3상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허가 신청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는 FDA 허가 신청 제출 계획이라고 하고요. 국내는 2021년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내 시장 규모만 93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 캐시카우도 탄탄하고 신규도 임상 3상짜리가 하나 있다라는 점에서는 꽤나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도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 전망, 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2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상장하고 나서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슬금슬금 제약업종도 오르고 있고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다. 물론 큰 비중을 들어가기엔 부담스럽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6,400원, 2차는 29,000원, 손절가는 22,500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나스미디어인데요. 나스미디어는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17년까지 동종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던 광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그동안의 성장 대비해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개점한 인터넷 면세점과 대형 게임업체 포함 광고를 수주하며 실적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신금투에서는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29% 하향했는데 45,000원까지만 가도 땡큐라고 보입니다. 지금 만 원은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만 원.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은 역시나 위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보이고요. 투자하신다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 39,000원, 2차는 43,000원, 손절가는 3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추천주들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이틀간밖에 어떻게 보면 거래가 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아직 완벽하게 일주일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향방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하나제약과 나스미디어에 대한 이런 추이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잘생긴 우리 문호준 팀장님까지 여기서 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